조금 집중력이 필요해요. 지금부터는 알겠죠? 앞부분은 여러분이 안 봐도 풀 수 있어요. 우리는 부등식이라는 개념을 언제부터 사실 공부를 하냐면 부등식이라는 개념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시를 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수직선이라는 걸 처음 배워요. 이제 수직선. 그것도 0부터 쫙 나열되어 있는 한쪽 수직선이죠. 정확히 말하면 반직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 됐나요? 반직선을 배우면서 0, 1, 2, 3, 4 이러면서 처음 배워보고 그러다가 네모는 4보다 크다 이런 걸 배운단 말이야. 4보다 크다 해가지고 어떻게? 4보다 크다 이렇게 색칠을 했단 말이야. 1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은 이렇게 색칠했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여러분 됐나요? 이게 초등학교 5학년 때 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입 벌리는 국의 이모티콘과 부끄러워하는 이모티콘 두 개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네 가지 총 맞나요?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또는 크지 않다, 작지 않다 이런 식으로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학교 2학년으로 넘어오면 중2 때 넘어오면 드디어 1차 부등식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부등식은 부등식인데 어떤 부등식? 1차식으로 이루어진 부등식.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도 많이 들어봤던 겁니다. 이제부터는. 맞나요? 그 1차 부등식의 성질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2x 더하기 3은 5보다 커요. 뭐 이런 문제 있죠. 대표적으로.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같은 수를 빼거나 더할 때는 부등호가 변하지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양수를 나눌 때는 부등호가 변하지 않아요. 뭐 이런 거예요. 그치? 그리고 뭐는 조심하라 그래? 음수는 조심해야 돼. 막 이러면서 반대로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맞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1차 부등식 성질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지금부터. 됐나요? 그러면 이 질문은 맞을까요? 이거는 맞을 것인가? 이 파트는 수하에서 나오는 명제라는 파트예요. 명제, 말장난치는 파트거든요. 사실 부등식을 약간 언급을 많이 합니다. 그 파트, 집합이든 명제든 이 부등식 파트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써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맞을까요? 두 번째 질문이 맞을까요? 세 번째 둘 다 맞을까요? 네 번째 다 틀릴까요? 이거예요. 자, 정답은 4개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동전 남면 뒤지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자, 생각해보자. 이게 된다면 이게 되냐? 이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사실은 C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이 조건이 안 붙으면은 딱 그렇게 말을 못해요. 왜? 음수일 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맞나요? 틀린 문장입니다. 됐어요? 그럼 얘는요? 얘는요? 틀렸어요. 그렇죠? 틀렸어요. 왜? 음수가 안 된다니까? 근데 음수보다도 또 한 놈이 있어요. 0. 0이라는 놈이 존재해요. 이땐 C가 0보다 클 때만 되고 C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안 돼요. 성질이. 근데 얘도 틀렸어요. 그래서 둘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정식이면 조금 더 달라지거든요. 나중에 그거를 경험해 보시라고. 바로 191쪽에 예제 1, 2번 한번 가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진짜 할 게 없다니까. 아이, 쌤을 믿어봐. 하루 이틀 안 믿나. 그치? 우리 애들 제말 안 믿거든. 자, 기억 뭐라 돼 있어요? 0보다 A가 크고 B가 커요. 그럼 2분의 1은 2분의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숫자 떠올려보세요. 머릿속에 떠올려보세요. 자, 뭐 예를 들어 두 가지 케이스를 해볼까요?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맞나요? 2랑 3이면 2분의 1, 3분의 1 누가 더 커요? 2분의 1이 커요. 그쵸? 2분의 1이 여기 오게 되면 역수가 돼요. 뒤집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2가 되고 2분의 1 때, 다 되네요. 이거야. 됐나요? 양수일 때는 무조건 역수로 되어라는 말입니다. 이거예요. 됐어요? 자, 두 번째, 니은. 니은 같은 경우는 뭐라 되겠어요? A가 B보다 크면 C-2A, C-2인가요?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맞나요? 같은 수를 더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누가 의미가 있어? 우리 한다?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동호 방향이 변한다. 이게 제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음수잖아요. 똑같아. 맞아요? 부동호 방향 바뀐 것 맞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A가 B보다 크고 C는 0보다 작대요. 그러면 AC, BC는 맞아요? 틀려요? 얘는 틀려요. 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는데? 이런 거야. 그지? 그럼 두 번째 문제 이제 보려고 하는데 뭐라 돼 있어요? 아, 혹시나 제대로 찍혔는가 보는 거예요. 제가 건망증이 좀 심해가지고요. 자, 얘는 이거 보시면 첫 번째 ax-1은 x-a다. 그럼 우리 신나게 어떻게 풀어? x는 x끼리 숫자끼리 하는데 열심히 묶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a-1 x는 됐나요? a-1 x는 얘가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묶어내고 이렇게 되니까 와 선생님 저는 행복해요. 왜? 약분되잖아요. 막 이러면서 약분 날리시면 저한테 죽습니다 그냥. 자 이유가 뭐예요? a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a가 만약에 1보다 크다라는 가정을 했어. 1보다 크다라는 가정을 하면은 얘 자체가 양수들이 돼요. 그래서 이때의 답이 이거 되는 거일 뿐이에요. 근데 a가 만약에 1보다 작으면 음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두 개의 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구두 방향 바꿔줘야 됩니다.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들렸던 유형이에요. 저 기억나요 왠지. 그쵸? a가 1이면 노답이에요. 그쵸? 답이 없어요. 해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쵸? 노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답이에요. 그럼 두 번째 것도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것도 뭐 다르지 않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4x 더하기 a는 a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순서대로 또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겨볼게요. 4 마이너스 a제곱 x는 2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겁니다. 아주 만족스러운데요? 왜? 나누고 싶게 아주 이쁘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지? 자, 케이스가 얘는 네 가지가 됩니다. 네 가지. 자, 좀 더 세분화해 볼게요. 첫 번째, A가 여기 기준 잡은 것처럼 2보다 크다면, 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2보다 크다면. 맞아요? 2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얘 음수돼요, 둘 다. 음수돼요. 그럼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그리고 얘가 합계 합차공식이라서 약분도 돼요. 심지어 0이 아니거든요. 됐어요? 자, 근데 4-a제곱은 참고로 2랑 -2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2보다 클 때는 음수지만 여기 사이에서는 양수예요. 됐나요?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할 때는 -2부터 a가 2까지라면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양수된 거야. 양수된 거니까 x는 그대로 방향 2 더하기 a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a가 -2보다 작아요. 음수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음수된 거예요. 맞아요? 다시 한번 음수됐으니까 x의 방향은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방향은 바뀌게 되고요. 그럼 네 번째는 누가 있어요? 우리의 친구 2가 있어요. 2를 쳐넣으면 어떻게 돼요? 0, x는 0이다. 맞아요? 0, x는 0 이상이다. 다 되죠? 맞아요? 이게 항등식처럼 되는 모든 실수예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누구? a가 -2예요. -2인 경우는 0, x는 맞지만 여기는 플러스 4가 돼요. 됐나요? 0이 4보다 커요? 없어요. 노답이에요. 노답이에요. 답이 없다는 쌤 그럼 이 문제는 맨날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돼. 풀어야 돼요. 근데 시험에는 자주 안 나와요. 이거 낼 바에는 뒤에 있는 거 낸다. 그 뒤에 있는 게 뭘까요? 절대값이에요. 근데 그 절대값 가기 전에 중간에 누구가 끼냐면 선생님 우리 방금 연립방정식 한 거 같은데 네, 또 연립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좋아할 정도로 만든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연립. 그 주택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죠? 자, 연립이라는 친구는 동시에라는 뜻이에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식에 대해서 동시에 만족하는 녀석을 찾아달라. 동시에. 됐나요? 동시에.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나중에 집합으로 넘어가면 공통 부분이라고 하는 교집합을 찾아주세요라는 걸로 문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연립은 항상 교집합, 즉 공통 부분을 가져와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x가 1보다 크고 싶어요. 근데 x는 3보다 작고 싶어요. 동시에 만족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1보다 크고 3보다 봐봐 여기 있잖아. 1보다 크고 3보다 작대.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게 있어. 어디라고 얘기해? x는 1부터 3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 중등 때부터 얘기한다. 사실 중등 때도 K 이범위 찾아주세요. K가 이범위였어요. 근데 이걸 만족해. 이러면서 찾아냈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풀 수 있는 문제야. 이미. 그 이미라고 하지만 어려워. 왜? 오랜만이거든. 그리고 여러분은 부등식을 싫어했거든. 부등식을 싫어했거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 여러분이 정말 잘 풀 수 있는 문제들로만 존재해야 합니다. 이거는 참고로 지금 제가 정리 이 두 개의 식을 각자는 풀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우리 중학교 2학년 1학기 끝났으니까 넘어갔다고 봐야 돼요. 그죠? 자, 이거 1학기 과정이거든요. 저는 다 외우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야무지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위에 있는 식부터 풀어보면은 2x는 8보다 크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알겠죠? 계속 저보다 빠르게 하다가는 다 틀리게 됩니다. 저도 틀리니까요. 알겠죠? 요거 정도까지는 구할 수 있다. 맞아요? 너무 어렵게 안 한다 이거야. 그치? 여러분은 어떻게 풀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웬만하면 X를 넘기는 쪽이에요. 왜? 저는 음수를 싫어해요. 됐죠? 왜? 어차피 틀릴 거 알거든요. 부호 때문에 다 틀렸잖아요. 이제까지 여러분이면 쌤 부등식 틀렸어요. 왜? 부호 때문에요. 이지랄하고 있잖아요. 그럴 바에는 양수로 만들어서 안 틀리게 만들어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x는 1 이상이에요. 그러면 수직선 체크해봐. 수직선은 1 이상 할 때는 색칠을 해줍니다. 됐나요? 색칠을 해주고 4 미만입니다 라고 할 때는 빠지게 됩니다.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여기 중간 라인이에요. 중간 라인. 그래서 x의 범위를 공통 부분에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파트라고요. 연립방정식만큼 여기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됐어요? 혹시 이해되셨어요? 좀 어려운가요? 괜찮잖아요. 나만 괜찮으면 안 되는데. 자, 근데 두 번째 또 뭐라 돼 있어요? 똑같은 문제겠죠. 사실은 4x-3x-3은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래 x가 많아요? 이런 거예요. 5x-11은 2x 여기는 전개를 해버렸네요. 그죠?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4x-3x 플러스 3은 2x가 되면서 x가 되죠? 맞나요? 저는 웬만하면 x를 양수로 만들어주는 편. 됐죠? 그럼 아래에 있는 친구는 3x는 13? 저 문제 잘 들은 거 맞죠? 네, 저런 문제 나올 때 항상 의심해야 돼요. 그렇죠? 자, 3분의 13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3보다는 크고 3분의 13, 3분의 13은 4점 얼마기 때문에 큰 쪽 많습니다. 그래서 사이에 있고 무조건 사이일까? 그러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거야. 그래서 x의 범위는 짱짱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사실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오해하는 사실. 오해할 수 있는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자, 1하고 2하고 3이 있습니다. 이 크기 순서를 모르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일단은. 그쵸?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이거 진짜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은 당연히 2보다 커요. 2는 잘못 말했어요. 지금 정확히 들어야 되니까 1은 2보다 작고요. 2는 3보다 작아야 돼요. 그쵸? 반대로 얘기했어요. 순간적으로. 혹시 3단원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3단원법 국어 예를 들면 알걸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뒤진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뒤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오다가 테스형 이런 거 부르는 거고, 그치? 몰라야 돼요. 그 노래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가 되냐면, 그래도 1, 3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크다고 얘기해. 생각나네요. 초등학교 1학년 하고 싶네. 그치? 문제는 수의 범위에선 됩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죠? 수의 범위에서. 숫자에서.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왜 하필 숫자라고 얘기했을까? 문자가 끼게 되면은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즉, 선생님,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고 꼼짝이 얘는 이거잖아요. 이렇게 떼와도 되잖아요.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1, 2 이렇게 적어도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1은 당연히 2보다 이렇게 돼 있고 2는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이렇게 다 쳐. 그럼 1은 3이랑 뭐랑 연결할 거야? 이런 거야. 뭐랑 연결할 거야? 둘 다 되거든요, 사실은. 그쵸? 둘 다 되거든요.
이 기호도 되고 이 기호도 돼요. 둘 다 돼요. 맞아요? 수의 범위는 근데 어떻게든 간에 된단 말이야. 사실은 된단 말이야. 근데 부등식이라고 하는 x가 껴있는 미지수가 껴있는 그 상황에서는 성립이 안 돼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풀어볼 거예요. 풀어보면서 증명해 드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4번, 3번, 4번,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있네요. 그쵸? 같이 있네요. 다음 주 계약이에요. 이제 끔찍한 뭐가 끔찍할까? 방학은 끔찍할까? 그게 끔찍할까 모르겠지만 방학은 방학대로 끔찍하고 학기는 학기대로 끔찍한 거죠. 그쵸? 학기 중에는 일어나기 힘든 거고 방학 중에는 공부하기 싫은 거고 잘 그쵸? 대한민국의 현실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학원 강사님들은 쉴 틈이 없어요. 사실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중간고사 끝났어요. 그럼 뭐예요? 기말고사 준비해야 돼요. 그쵸? 기말고사 대비 끝나면 뭐예요? 특강 준비해야 돼요. 방학 특강. 방학 특강 끝날 때쯤 뭐예요? 중간고사 대비해야 돼요. 계속 로테이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은 너희는 시험 끝나고 저 쉴 거예요. 학원 선생님 오십니다.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은 항상 제일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뭐 직업도 당연히 바쁘긴 하죠. 특히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렇죠? 예를 들어 저 컴포즈나 백다방 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쵸? 요 앞에 백다방은 진짜 잘 된대요. 소문으로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맨날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또 준비해야 되는 거야. 알바생을 돌려도 남을 것 같아요. 마침. 바쁘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 한 번 살아요. 두 번 살지 않아요. 그쵸? 여러분이 뭐죠? 너무 판타지를 너무 많이 봐서 저 뭐라고 하죠? 윤회사상처럼 막 이렇게 돌아서 올 거예요. 이러면 저는 가끔 돌이 되고 싶거든요. 안 움직여도 돼. 탁 껴나가면 좀 아프겠다. 구름 같은 게 되고 싶어요. 그냥 흘러가면 되잖아. 흘러가면 돼. 비 내리가면 그냥 쭉 내려주고 좀 자유로운 여행이에요. 무튼 뭐 하려 했지? 그래서 풀어볼게요. 자, 원래 공식대로라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A, B, C가 있었을 때는 항상 두 개의 연립은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됐어요? 원래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즉 어떻게라고 하는 거냐면 앞과 뒤 순서대로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중간에 지금 일단 부등호가 달라요. 일단은. 그쵸? 부등호. 내가 이거 첫 번째, 세 번째로 쓰고 싶은데 부등호가 다르다는 거야. 요거 써야 될지 요거 써야 될지 공부마다 있고요. 사실은. 그치? 일단 그런 질문이 첫 번째로 있고요. 그쵸? 그럼 난 이 기호로 통일을 해서 얘기를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쵸? 자, 원래 정식대로 풀어볼게요. 정식대로. 됐나요? 그러면 첫 번째 식은 3x-10 5x 플러스 2라고 합니다. 그러면 2x는 마이너스 12가 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첫 번째로는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서 뭐죠? 2x가 정답을 못하거든요. 자, x는 3, 2. 그럼 정답이 두 개 가지고 이제 공통부분 찾아라. 당연히 여러분도 직감을 하시겠지만 웬만하면 사이가 맞아요. 웬만하면. 근데 그럼 예시를 들어보겠다고. 쌤, 왜 A랑 C는 하면 안 돼요? 이거야. 대표적으로 얘 왜 하면 안 돼요? 이거야. 됐나요? 참고로 이거 교과서에 있습니다. 왜 안 되는지까지 서술하는 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상 교과서에 있습니다. 저 웬만한 교과서 다 봤어요. 그래서 얘랑 한번 연결해 볼게요. 3x-10과 그 다음에 8 더하기 3x 이렇게 볼게요. 어떻게 돼요? 하필 상등식이 되버려요. 맞아요? 상등식이라는 거는 0은 18.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당연한 뭐라고? 모든 식이라고. 맞아요? 맞나요? 그럼 봐. 내가 첫 번째 거랑 얘랑 연립한다고 생각해봐. 첫 번째 거랑 얘랑 공통범위는 사실 이거 그 자체거든요. 맞나요? 근데 3 이하여야 했는데 만약에 4 같은 거 넣어보자 이거야. 숫자 4. 이 둘이 된다는 가정을 하라면 숫자 4도 된다는 거야. 대표적으로. 이해되셨어요? 숫자 4가 된다는 거. 4 넣어봐. 4 넣어봐. 12, 12. 그쵸? 암산하는 게 좀 힘들어요. 자, 여기다
4를 넣으면 12, 20이네요. 그쵸? 4 넣으면 어떻게 돼요? 22가 되거든요. 커져버리는 중간에 갑자기. 그죠? 틀려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립할 때 항상 어떻게? 앞뒤를 쪼개서 하는 거예요. 앞뒤를 쪼개서. 중간에 거 비워서, 앞에 거, 왜? 가끔 이 두 개 너무 쉽게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야무지게 내가 골라와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바꾸라나?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지금 갑자기. 이게 뭐냐. 의자 문제 있었죠. 부등식에 옛날에 중딩, 없다고 합시다. 자, 기억이 안 나는 걸로 같으니까. 그런 문제도 사실은 그렇게 풀면 원래 같은 소리 더해서 최대한 풀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따 볼 거예요. 이따? 자, 식을 조금 먼저 정리해주는 게 항상 좋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풀어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3x-2가 먼저 돼요. 그러면 앞에 뒤에를 끊어서 보는 거야. 앞에 뒤에. 그래서 마이너스 x는 3x 2가 되고 4x는 2가 되면서 x는 2분의 2가 크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쪼갰을 때 3x-2는 x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2x는 4가 되고 x는 2가 되더라.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건 2분의 1부터 2까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등호 안 붙이고 붙이고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월공부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 답이었는데 부등식이 답이었는데 수상이 아니에요. 파트는 등호 안 붙였다고 2점 깎았어요. 실제입니다. 제가 쓸데없이 문제를 잘 외우는 편이거든요. 그분 이제 야무지게 풀었는데 그래도 7점이었는데 2점 깎더라고요. 저는 1점 깎을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맡아들을 그런 시험지들이에요. 어디를 가시든 그 등호 하나, 그 부호 하나 때문에 5점씩 깎이고 2점씩 깎이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 애들한테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1번부터 8번까지만 다 맞아와봐. 무슨 말이에요? 연산식 따지 말아봐.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나쁜 새끼들. 예. 그래서 저도 1번 들렸던 사람이라 말은 못해요, 사실은.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맞춰줬으면 하는데. 우리 애들 굉장히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말 안 듣는 거지, 못 듣는 건 모르겠지만. 근데 시험장 들어가시면은, 특히 첫 시험,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에 올인하셔야 돼요. 올인하셔야 돼요. 이제 제도가 바뀌잖아요. 고교학점제, 그쵸? 맞죠? 이제 삼성고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부터 약간 시험 운행하면서 좀 시동 걸 것 같고요. 일반 고등학교 대부분은 25년도부터 25년 1학년부터 아마도부터 시행이 될 거예요. 내년 24년도니까요. 그렇죠? 시험 운행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이제 제대로 된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25년도에 바로 정식으로 그냥 바로 시작하는 학교들도 있을 텐데 1학년 시험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1학년에 올인하셔야 돼요. 2학년 상황이 중요해요. 중요하긴 한데 1학년에 조금 더 투자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애들이 1학년 때부터 자살 소리 합니다. 자퇴 소리, 자살 소리 합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제도 때문이에요. 1학년 기준이 이제 높아져요, 점점. 1학년 기준이 높아지고 나머지는 다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교학생들이 좀 꼬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나온다고 아니다 뭐 이런 거 감정들만 막 나오긴 하는데 이미 교육은 끝났어요. 이거야 하고 끝난 거야 사실은. 그럼 이제 수학이든 뭐든 사실 비중이 1학년이 가장 높습니다. 어떤 과목이든. 그래서 1학년은 수상 수학 올인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학교는 수1까지예요. 저기 북일고등학교라고 대표적으로 북일고등학교 저기 예산고등학교라고 이런 두 군데 학교는 1학년 1학기 때 수상화를 끝내요. 이 많은 양을 원까지 중간고사로 봐. 그리고 나머지를 수학까지 경우에서 끝까지를 기말고사 때 봐. 그리고 수원은 2학기 때 봐. 중간기말 나눠. 신기한 학교죠? 여러분이 못 간 학교 두 분은 안 보거든요.
다행인 것 같아요. 여고에 그런 학교 없습니다. 근데 뭐 어떤 게 좋다라고 얘기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사실은 제도에 대해서는 빨리 수학 배우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나 저기 대구 수성구나 강남구 같은 경우, 강남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 때 수원스트를 같이 봐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2학기 때 미적을 봐요. 그럼 3학년들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수능 중이야 그냥.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 학교도 그랬어요. 제가 10년 전 학교가 10년, 12년인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여러분과 떠드는 사이에 저는 다 정리를 해놨고요. 뭐 이거 정도는 뭐 정리하기 쉬우니까요. 근데 얘 공통 범위가 누굴까 생각을 해보자는 4 이하가 처음에 있었어요. 그리고 4 이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일단은 겹치는 건 없어 보이지만 사실 누구 때문에? 등호들 때문에. 등호라는 게 뭐예요? 4보다 작 x가 4보다 작다와 x는 4다 동시에 있는 거고요. 얘는 x는 4보다 크다와 x는 4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동시에 반복하는 건 4라는 게 있어요. 쌤! 그럼 부등식이 왜 답이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사실상. 맞아요? 정수였으면 한 개가 있었고,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돼요, 이제는. 연립부등식에서는 된다는 거야. 그래서 x는 4, 끝! 이거예요. 얘랑 다르게 부등식이지만 답이 방정식처럼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라 되어 있어? 특수한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해. 됐나요? 아주 독특하다 이거야. 대표적으로 독특했던 놈이 어떤 놈이었어요? 우리 방정식이 있었습니다. 방정식 이런 놈이 있었어요. 이런 친구 맞나요? 1차 방정식 중에서 가장 독특한 놈이고 A가 만약에 0이 됐을 때 두 가지 케이스가 됩니다. B가 0이 되냐 B가 0이 되지 않냐에 따라서 B가 0이 될 때는 0x가 0이 되니까 얘는 모든 실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0x가 만약에 1 같은 게 떴어 그러면은 얘는 해가 없다 오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 것처럼 아주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것도 보면요 두 번째가 전개하면서 해볼게요. 3 빼기 2x 더하기 2는 x 마이너스 13 정리부터 할까요? 3x는 넘어가면은 18인 것 같아요. 제가 거리는 좀 오래 걸려요. 계산할 때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바로 넘어가 볼까요? 2x는 16 이렇게 돼요. 됐어요? x는 8 이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자. 반대로 적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기 좋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보기 좋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앞뒤 못 바꾸고 뭐 부등 안 바꾸시면 죽어요 저한테. 그치? 자 6보다 작고 시대 죽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다고 팔이 있으면은 저 그러면 철컹철컹 이렇게 갇혀가야 돼요. 근데 겹치는 게 있어요. 또 얘 같은 경우는 겹치는 것 자체가 없어요. 자체가 없다는 무슨 말이야? 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특수한 경우도 있다. 그럼 이제 6번은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가? 우와, 첫 번째 건 너무 쉽다, 야. 그치? x는 뭐보다? 바로 했었나? x는 2가 넘어가면 3 이상이다. 이 정도까지는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많은 거 안 바랬어요. 이 정도만. 그치? 이 정도만. 자, 두 번째 거는 뭐라 되어 있냐면은 x-a는 적어봐야 될 것 같아요. 3x-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해가 b가 x가 4분의 15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 힌트 다 줬어요. 문제 힌트 다 줬다는 무슨 말이에요? 등호가 있어. 등호 있는 건 얘밖에 없어. 그럼 b는 딱 봐도 그냥 3이야. 등호 있으니까 있는 것끼리. 그럼 등호 없어. 너가 왠지 답이구나 이거야. 너가 왠지 답이구나. 그러면 얘 해결해보자. 4x는 12 플러스 a가 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x는 4분의 12 플러스 a가 누가 돼야 돼? 결국 뭐 하자는 거야. 그냥 3이네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쉽게 보세요. 제가 쉽게 보는 건 맞는데 쉽게 우리 가보자고요. 쉽게 내가 오늘 말했잖아. 아까 뭐라 얘기했어? 부등식 초반은 여러분도 정말 즐겁게 볼 거라고. 그럼 어디가 어려워요? 제일 마지막. 부등식 제일 마지막이 어려워요. 제일 마지막.
실근의 개수라는 파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 파트는 지금 현역 고2들도 어려워하는 파트라서 현역 고2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잘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 파트고요. 학교 시험에서도 즐겁게 되는 파트고요. 왜요? 다 틀렸으면 좋겠으니 아예 그런 건 안 되지만 학교 시험지에는 빵점 방지용 문제가 있는 거 아세요? 모르셨죠? 학교 시험지에는 100점 방지용 문제와 빵점 방지용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학교 선생님들 그거 내요. 빵점 방지용 문제 1번 생각하면 돼요. 누구나 풀 수 있는 중학교 문제를 얘기해봐. 다음 중 2차 방정식이 아닌 것은 그쵸? 빵점 방지용 문제 맞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틀려오는 놈들이 있어요. 어떤 놈들? 찍고 자는 놈들. 그쵸? 교묘하게 답을 다 피해가는 놈들도 있습니다. 그게 답을 아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있을 거예요. 옛날에 선생님 반에 하나 8점 받아왔어요. 근데 물어봤어. 잤니? 아니요. 풀었어요. 다 외웠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래요. 옛날이라 했잖아요. 그죠? 자, 얘 7번 볼까요? 얘 7번도 같은 유형이야. 결국 선생님이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너희한테 하고 있고 오늘은 숙제를 어디까지 할지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적당하지 않게 아마 절대값은 무리가 되지 않나 싶기는 하지만 할 수 있으면 해보고요. 근데 무리해서 다 못해도 돼요. 알겠죠? 왜? 양 좀 많아요. 오늘은 앞에 있는 거 다행스럽게 내 문제 한 파트예요. 앞에 있던 거는. 그리고 지금 여기 하는 한 파트가 추가돼서 두 파트가 되는데 절대값 시키면 한 장이 바뀌어요. 한쪽은 한 장이 그게 또 있더라고요. 그만큼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값은.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절대값은 시험 기출문제로 정말 1순위입니다. 부등식 파트에서는. 그것도 한 개짜리 안 내요. 절대값 두 개짜리 내지. 아, 정말 치사한 선생님들입니다. 자, 아무튼 위에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2x는 x는 2 끝. 뭐 할 거 없습니다. 첫 번째 거는. 그 두 번째 거는 더 할 게 없어요. 야, 이게 뭐 하라는 거야? 그치? 이게 끝이래요, 이거야. 이게 끝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의 지식까지 우리가 풀 건데 해가 없어야 된대. 해가 없으려면 안 만나면 돼. 기본적으로 안 만난다 무슨 말이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부터 적어보자 이거야. 알고 있는 지식부터. 됐어요? 알고 있는 지식부터 딱 적었을 때 안 만나려면 내가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맞아요? 안 만나면 돼. 그러니까 나는 얘가 이렇게 되면 되는데 등호도 될까요? 이거야. 얘가만 2면 될까요? 이 질문을 하는 거야. 됐어요? 만약에 x가 2보다 작다와 x가 2 이상이다의 공통분이 있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이 문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있었어. 실제로. 내가 문제를 만들어 볼까? 자, 이 친구가 나왔다 가정을 해봅시다. 됐죠? 이 친구가 나왔다 가정을 해봅시다.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x가 두 개 있을 때 자연수 x가 두 개 있을 때 a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럼 어떻게 했어요? 0, 1, 2, 3 하면서 1번, 2번, 3번 자, 오지선다예요. 됐죠? 자, 다음 중 이 친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어디가 될까요? 자, 제 질문 뭐였다고? 자연수 두 개 있어야 된다고. 몇 번에 들어가야 돼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4번이죠. 여기 들어가서 왜 이렇게 해야 하나, 두 개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2a-4는 뭐가 돼요? 2와 3 사이. 근데 2는 될까? 생각해보면 안 되고 3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중2 때 문제를 이렇게 풀었다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왜 말만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치? 여러분이 배우는 수상은 그래서 배운 거를 확장하는 거예요. 배운 거를. 근데 그 배우는 게 확장이 쉬워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만들어놔가지고 말도 어렵고 새로운 내용도 너무 많고요. 그 중에 뭐 3차 방정식 대표적이죠. 그렇죠? 복소수 이런 것들. 좋아요. 그럼 오늘 마지막 예제로 하죠. 제 자존심을 걸어보겠습니다. 제 자존심을 굽힐 때는 뭐 여러 케이스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저는 수능 때 굽혔어요. 국어 풀면은 이것도 정답 같고 저것도 정답 같지 않아요?
저는 그걸 너무 공감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책 읽는 건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뭔가 글을 읽고 나면 나만의 주제가 있는데 주제를 너무 강요해요. 답이 무조건 2번이래. 난 3번 같은데. 이런 거. 그래서 그때 자존심 한번 버렸어요. 제 고집을 버리고 답을 더 쓰겠다 이거지. 이제까지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고등학교 때 몰라 지금은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요. 국어의 제도를 잘 모르니까요. 정말 저는 그때 국어의 제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글을 적었으면 좋겠다. 글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적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이악물고 부모님한테 이제 뭐 보내다는 문자 같은 거 원래 전화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전화가 좀 힘든 타입이라 그래서 문자를 많이 보내요. 그럼 문자 보내면 편지가 돼요. 막 시작이 그 누구 어머니 안녕하세요 한이라고 상상입니다. 이렇게 쭉 시작을 해. 서론만 4줄 그리고 본론 한 15줄 막 하고 나면은 휴대폰 기준이에요. 알겠죠? 그 진짜 A4 기준 15줄이면 큰일 나요. 읽기도 싫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뭐래? 이제 날씨가 이제 너무 더운데 일교차가 너무 크고 요새 폭염이잖아요. 그래서 폭염이 너무 심한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좋은 거 좀 드시면서 몸무게 좀 하시라고 그래서 마무리하고 근데 서로 물론 결론이 다 있습니다. 이거 여자친구한테 했어야 되는 거지.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중학교에서 소금물 문제가 빠졌습니다. 그쵸? 소금물 문제가 빠졌어요. 그래서 안 다뤄도 되긴 하는데 왜 다룰까? 가끔 나오거든요. 진짜 고등학생들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 왜 나올 수 있는 원리가 있어? 원리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맞아요? 그럼 왜일까예요. 왜일까? 됐죠? 여러분이 비율을 안 배운 게 아니에요. 비율 맞나요? 비율이 뭐예요? 전체 양분의 맞아요? 해당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소금물도 대표적으로 전체분의 해당량이 돼요. 사실은 전체 소금 더하기 물 중에서 소금이 얼마냐 비례배분처럼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낼 수 있는 범위이긴 해요. 원래는 선생님들이 아무리 얘기 안 했더라도 왜 냈어요? 교육과정 빠졌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낼 수는 있어요. 그 비율은 언제부터 배웠기 때문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배웠기 때문이에요. 1대 2 1과 2에 대한 B 2에 대한 1의 B 뭐 그런 안 들어봤어? 저는 요새 그거 설명했었어요. 최근에 필요해가지고 뭐에 대한 뭐 이런 식으로 수능 때 만날 거예요. 시간에 대한 뭐 이런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소금물 공식을 알면 빠르게 하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농도라는 친구를 기억해보세요. 농도라는 건 진학이에요. 다른 말로는. 됐어요? 여러분이 마시는 음료 같은 경우도 어때? 먹다 보면 와 졸라 달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탕후루가 요새 유행이라던데 잘 왜 유행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탕후루가 가끔은 때로는 너무 달 때가 있지만 너무 그냥 달달구리하네 이 정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농도예요. 설탕의 농도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쵸? 농도라는 거는 전체 양분의 소금 또는 설탕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농도는 보통 퍼센트이기 때문에 100을 곱해줄 뿐이에요. 됐나요? 전체 양분의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원래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용질분의 용액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는 이해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해 못하거든요. 그런 말을. 그러면은 잊으세요. 뭐라고 소금물분의 소금물분의 소금. 그래서 저는 소금 영양을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치시키냐면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라고 얘기합니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정말 20 변형한 거예요. 다 넣는 거예요. 소금 빼고 다 넣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여기서 양은 변하면 안 돼요. 두 개를 합쳤기 때문에 양은 변하면 안 돼요. 즉 양이라는 건 9%와 11%의 양은 300 더하기 xg이라는 것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야. 첫 번째는. 맞아요? 그럼 변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여기서 14% 도대체 얼마나 넣었냐? 즉 소금을 얼마나 때려 부었냐? 그거야. 맞아요? 김치도 싱거울 때가 있고 그때 뭐해?
갑자기 소금을 꺼내거나 라면 스프를 꺼내거나 라면 스프 그리고 지금 부어서 먹는 찌개 같은 거 좀 맞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라고 하는 소금의 양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 근데 그게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라고 하는 이 앞뒤에 똑같은 친구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준다고 해요. 그럼 쌤 이거는 원래부터 더러운 문제, 네 더러운 문제 맞습니다. 식이 지저분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100부터 다 곱하잖아요. 그리고 2700 더하기 9x 빠르게 제가 계산하는 법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저만의 팁이 있는 건데요. 잠시만요. 좀 적고 얘기할게요. 좀 기네요. 됐죠? 저는 부등식은 같은 수를 빼도 되고 더해도 되는 거잖아요. 곱하지 않는 이상은 9x를 다 빼버려요. 일단은. 그리고 제일 작은 수로 다 빼버려요. 다 빼버려요. 그게 반응 또 느려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300은 5x고 900 더하기 2x래요. 이렇게 돼버리면 벌써 여기서 x는 60 이상이 끝나버리고요. 됐나요? 3x가 900이야. x는 300이야. 그나마 이 방법이 제일 빠른 방법이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나마 이 정도의 팁을 드릴 수 있는 거. 됐어요? 보통 어떻게 또 우리 아까 연립하듯이 할 거란 말이야. 애들이. 아 이거 먼저 한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할 거란 말이야. 그나마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 될 겁니다. 숙제는 그래서 여기까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